보면은 절반은 딱 제 시간 안에 나가시는데 절반은 되게 끙끙 앓으시는 것 같아요. 시험 보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하다. 필기 시험이든 실기 시험이든 시간이 부족하다 해서 그 시간 부족한 거를 극복하실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극복하실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카페에 다시 가셔서 보시면 영상정보관리사 예.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시험 관련 공개 자료 여기가 필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요. 어디 1번부터 이렇게 쭉 다 모든 게시물들을 다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필기시기 공통사항, 법령, 정보 학습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ICQ에서 제공해주는 협회에서 제공해주는 학습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런 거 참고 자료. 참고 자료 눌러보시면 예, 첫 번째 개정된 법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여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령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용어라든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 부분들 쭉 열어서 이거 가지고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막막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되게 막막할 건데 자 첫 번째 필기하고 실기는 기출 문제를 먼저 보시는 게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기출 문제들을 먼저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필기 시험 기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왼쪽 메뉴에서 여기 기출 문제 해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필기. 요 부분을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1회차부터 14회차까지 쭉 다 업로드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14회차를 먼저 보십시오. 14회차 최근 걸 먼저 보는 거예요. IT 관련 시험에서 기출 문제가 있으면요. 이걸 가지고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로 보시는 것도 좋은데 이제 기출 문제를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메일로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복사를 하세요. 복사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풀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기 이제 정답을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뭔가 막 이해하면서 공부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려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이 짧은 시간 안에 합격하시는 게 목표라고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아니,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해가지고 합격하시는 거면 문제가 없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공부해서 합격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이러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필기 기출문제 요청이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필기 기출문제 요청해서 여기서 이제 댓글을 쭉 남겨주시면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메일로 제가 기출문제를 보내드려요. 기출문제를 실제로 보내드립니다. 그러시면 어떻게 되냐면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필기 기출문제를 쭉 보내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2024년도 거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바로 뜨는 것처럼 이제 협회에서는 이 필기 기출 문제는 공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가보시면 예, 뒤에 가보시면 끝에 가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정답. 정답이 먼저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다가 정답에다 미리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빨간색으로 먼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러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내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이렇게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죠. 정답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동그라미 쳐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그냥 쭉 읽으면서 외운다 생각하시고 정답을 외우신다 생각하면서 쭉 읽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거예요. 그냥 한 문제 한 문제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보단 훨씬 더 속도가 빠를 겁니다. 이렇게 답을 먼저 외우다시피 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 그 카페에 해설 있잖아요. 해설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간단하게 보세요. 여기 해설을 보면서
간단하게 보세요. 그냥 내가, 1번 답은 여기 이제 정답을 가급적이 안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답이 2번이지. 뭐 이렇게 쭉 보시고 쭉 보세요. 다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이제 여기다가 comcbt.com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푸는 거죠. 여기 가서. 예? 들어가셔서 문제 풀기 눌러가지고 어떻게 선택하시냐면 여기서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선택하신 다음에 쭉 해서 영상정보관리사 선택하시고, 네, 연도는 만약에 2024년도가 아직 최근인가요? 2025년도 것도 있는데 아직 업로드가 안 됐나 봐요. 2025년도 것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직접 풀어보면은 내가 이제 외워지는지 안 외워지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쭉 읽고 답을 하고, 쭉 읽고 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풀어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틀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1번부터 쭉 풀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안 읽고 그냥 답을 해볼게요. 그냥, 예를 들면,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 여기 답이 그냥 보여요. 예를 들면 이거 다시 풀어볼게요. 영상정보관제센터의 정의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영상정보관제센터는 물리적 공간에 제한 없이 영상정보 처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련 인력이 비실시간으로만 영상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이거 틀린 설명이잖아요. 그쵸? 설명이 틀리잖아요. 응.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이네, 옳은 거.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정확하게 읽고 하시면 됩니다. 틀린 거고, 영상정보관리센터는 다양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네트워크 통신을 통합하여 영상정보를 수집, 암호화, 저장, 전송 등의 생명 주기를 하나의 장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시설을 의미한다. 이것도 하나의 장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3번 읽어보면 영상정보관리센터는 특정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영상정보를 설치하고 각 기기에서 수집된 영상정보를 수동으로 전송받아. 자동으로 전송받잖아요. 그쵸? 단독 장비 운영 방식이다. 이것도 아닌 거죠. 그쵸? 영상정보관제센터는 영상정보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고, 이미 틀린 설명이죠. 그럼 가장 답 같은 건 2번이네요. 그쵸? 일단 이렇게 풀었다고 칠게요. 1번부터 끝까지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채점하기 눌러보면, 자, 1번은 제가 맞췄잖아요. 그쵸? 2번은 안 풀었으니까 틀린 거고, 3번도 안 풀었으니까 틀린 거고, 근데 이제 내가 아까 1차 필기 기출문제를 인쇄해서 정답에다 동그라미 치고, 2차 정답을 외우고, 3차 카페에 있는 해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나서 이걸 풀어보라고 그랬잖아요. 풀어봤을 때 틀린 문제가 만약에 몇 개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몇 개를 해설을 보시면서, 카페의 해설을 보시면서 바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거를 반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 풀기를 또 눌러가지고 반복해서 100점 나올 때까지, 100점 나올 때까지 완료하신 다음에 그 다음 회차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많이 줄 겁니다. 그래서 모든 회차를 빨리 보시고요. 이것도 빨리 보시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보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예를 들면, 달력을 다시 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필기 기출문제를 먼저 봤어요. 그 다음에 실기 기출문제도 봐야죠. 실기 기출문제도 여기 보면 실기 기출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어디냐. 필기 기출문제, 실기 기출문제 여기 있습니다. 실기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또 공부를 해주시면 되죠. 2025년도 회차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됐냐라고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직접 이건 해볼 수가 없잖아요. 해볼 수가 없으니까 상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영상 분석 문제. 상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도 보면 이제 상황 묘사 같은 거, 한 사람이 골목길에서 주변의 서성을 배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쫙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배회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이 골목길에서 배회하고 있다. 뭐 검은색 모자와 긴팔 뭐 이렇게 쭉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2번 문제부터 먼저 푸시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2번 문제 딱 보면 설명이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1번 장소는 골목길이에요. 골목길이고 상황은 배회.
배회인 거고요. 날씨는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좀 오고 있고요. 행인 참고인이 있냐 없냐? 있어요. 여기도 주변에 주차 차량이 있냐 없냐? 있어요. 복수 행위자. 여기서 복수 행위자는 뭐예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 인 거거든요. 그러면 복수 행위자가 있냐 없냐? 그러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1인이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걸 먼저 체크하신 다음에 1번 문제를 푸는 겁니다. 1번 문제. 그러면 한 사람이 골목길에서 배회하고 있다.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쭉 보시면서.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맞는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시오라고 돼 있으니까 일치하지 않는 거를 고르면 되는 거죠. 주차된 차량은 5대였으며 통행하는 차량은 6대 이상이었다. 뭐 이런 거. 차량 절도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서 영상 문제 3번 캠 1은 상황 없음. 캠 2는 실신. 캠 3은 절도. 캠 4는 상황 없음. 이렇게. 보통 이제 이렇게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작업형 문제는 내가 직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문제 해설을 보실 수도 있는데 문제를 먼저 보시고 아까 실습용 프로그램 있잖아요. 실습용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요거는 작업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열어서 제목에 여기 제목에 로컬 보안 정책 문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클릭해서 PC 정보사에 맞추신 다음에 로컬 보안 정책 문제를 찾으면 되는 거죠. 보안 정책 문제.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창을 여신 다음에 내용들 잘 보이게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해서 창을 맞추신 다음에 보면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암호의 복잡성 만족은 암호를 복잡하게 만들어라 이 얘기거든요. 암호를 복잡하게 만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암호의 복잡성 만족.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암호의 복잡성 만족의 사용을 체크하셔야 되는 거죠. 암호를 만들 때 복잡하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암호의 길이는 10글자 이상으로 해라. 그러면 여기서 몇 문자 요거 10글자 이상이면 요걸 더블 클릭해서 10글자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10글자 확인 누르시면 되고. 자, 세 번째 문제. 암호의 최대 사용 기간은 60일이다. 그러면 여기 암호의 최대 사용 기간은 더블 클릭해서 60일이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 연습은 다 된 겁니다. 여기서는 저장된 거는 여기서는 확인할 수 없어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여기서는 시스템용 에뮬레이터에서는 그냥 이런 것들이 연습할 수 있는 창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다 됐으면 창을 닫아주시면 되고 밑에 내려가서 답을 한번 보는 거죠. 최대 암호 사용기간 60일, 최소 암호 길이는 10문자. 됐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면 되는 거죠. 직접 풀어보시고, 답 맞춰보시고, 여기도 직접 풀어보신 다음에 답 맞춰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 앤 드랍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 기출 잘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요거 가지고, 뭘 드래그 앤 드랍 하지? 문제를 먼저 보고, 항목을 본 다음에 여기 드래그 앤 드랍 했을 때 어떤 항목들이 나오는지 129 종합상황실, 광역통합운영센터, 스마트 도시 통합운영센터 뭐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 되고 요것도 각도 A, B, C 몇 도 이상 45도 이상 각도는 몇 도 뭐 이런 거 쭉 보시면 되겠죠. 3m 이상 3m 이상 3m 이상 45도 각도 뭐 이렇게 170cm 이상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맞춰 보시면 되고 또 카메라 요 문제를 항상 보실 때는요. 문제를 보시고 답을 미리 보지 마세요. 이걸 보는 순간 내가 편견이 생겨 버리잖아요. 그냥 보시고 여기 어항 카메라는 뭐다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랍 하는 거 3번이 이제 세 번째가 어항 카메라죠. 열화상 카메라는 뭐 색깔이 있는 거니까 두 번째 카메라가 아무래도 열화상 카메라일 거고요. 그렇죠? 상하좌우 펜틸트 줌은 여기 1번일 거고요. A일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3번 맨 밑에서 두 번째 거 보면 또 군사용 카메라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군사용 카메라? 그러면 요거 드래그 앤 드랍 하는 거고요. 이게 최대한 카메라 이 영상을 딱 한 다음에 확대해서 보시면 돼요. 확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드론 카메라는 거치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거치해야 되니까 거치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이런 참고 자료 같은 거 통해서 좀 보시면 되죠. 그리고 선택형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VMS 화면의 일부입니다. 화면 다른 것을 고르시오. 그런데 이 화면은 이제 제가 올릴 수는 없어요. 올릴 수는 없고 내용들을 보시면 뭐 여기 화면을 통해서 VMS 부분을 통해서 카메라 이름을 확인을 가능한지, IP 주소 확인이 가능한지, 녹화 해상도 확인이 가능한지, ONVIF 설정 정보 확인이 가능한지, DNS 서버 주소 확인이 가능한지 이런 거 확인이 가능하면 예, 다른 내용이니까 화면이 가능하지 않으면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 화면이 가능하면 체크 안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거. 요 문제는 항상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다. 결국엔 시간 문제일 겁니다. 시기는 시간과의 싸움을 잘 하시기 바래요. 요거 이제 비정형, 이 주관식으로 이제 이런 게 나온다고요. 맞추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저건 이제 자료들을 공부한 것들 중에 이제 나오겠는데 쉽지 않겠죠.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쉽게 나온 거죠. 요거. 예, 법 관련돼 있어서, 카메라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느냐. 뭐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 시행규칙 쪽에 있는 겁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뭐냐면 숫자 같은 거 나오는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대. 숫자 나오는 거, 자료들 중에 숫자 나오는 거, 그다음에 순서가 있는 거, 이런 거에 집중하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이렇게 최대한 해봐야죠. 보고 나면 대충 기출문제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감이 잡히실 겁니다. 감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14회차를 최대한 보시고 나서 뭐 물론 이거 다 보고 나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한 절반 정도만 보시면 돼요. 절반 정도 보신 다음에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여기 교재 부분이라고 있습니다. 필기교재, 실기교재. 실기교재는 뭐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자료들 1장에 나와 있는 학습 우선순위라든지 뭐 이렇게 공부 순위 이런 거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이런 거 정리해 드린 거고요. 쭉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쭉 보시면 되고 필기는 여기 왼쪽에 필기 시험 교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97페이지까지 있는데요. 97페이지까지인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냐면 그동안 나왔던 필기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기출문제에 출제됐던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재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요약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통합관제센터는 뭐 어떻게 되는 거고 통합관제센터 하는 역할이 뭐고 통합관제센터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고 운영 목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에 출제됐던 애들이다. 한국직업사전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요원을 어떤 걸 CCTV 관제 요원센터 요원이라고 하는지 스마트 시티를 뭐 어떤 걸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지 디지털 트윈은 또 어떤 거 얘기를 하는 건지 이런 거 아까 절차라든지 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을 이론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계속 반복 출제되는 거죠. 관계 법령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시험에 출제됐던 법령들은 다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법령들을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에 대한 내용들을 쭉 내용 정리해 놓고 여기서 출제됐던 애들은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됐었는지 핵심 출제, 문제 출제 포인트 해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인 거예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걸 개인정보로 하느냐, 뭐 이런 거. 폐쇄로 테레비, CCTV, 그리고 고정형 또는 이동형 카메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개인정보 열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열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열람 절차 이런 거 시험에 나오겠죠? 숫자 같은 거, 10일.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은 10일. 물론 이제 대통령령이 이제 요즘에는 거의 없어졌죠. 없어지고 이제 개인정보위에서 주로 관리하는데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서 자료들을 쭉 공부하시면 됩니다. 필기는. 물론 이제
이제 한 문제 시간이 충분하시면 많이 보셔야죠. 많이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없거든요. 되려. 그래서 이렇게 요 자료 가지고 충분히 공부하시면 일단락이 됩니다. 요 통합 자료하고 기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협회에서 제공해주는 여기 필독 자료 중에 참고 자료 있죠? ICK 2024년도 개정된 거. 요 자료. 요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PDF 자료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이제 쭉 공부를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또 너무 자세하게 보지 마시고 쭉 내용들 보시면서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서 보시면 돼요. 중요한 포인트, 순서에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 협회에서는 제공해 준 거니까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요거 2024년도 공공민간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요 부분. 이 자료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그래도 실기 시험에서 한두 문제, 필기 시험에서는 한 서너, 네다섯 문제 정도 나오니까 요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Q&A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Q&A 식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또 이걸 막 줄쳐가면서 형광펜 치면서 막 너무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교재나 뭐 이런 거 통해서 내가 공부했을 때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저런 게 잘 보일 거거든요.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저런 게 잘 안 보일 거고.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 요렇게 이제 하시면 필기하고 실기하고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이 3주에 대한 계획표를 좀 짜드리면, 자, 첫 번째 주에는 뭘 하셔야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출문제를 위주로 해서 보시면서 경향을 파악하셔라.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거죠. 출제 경향을 파악하시고 기출을 해라. 이게 우리가 이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서도 어떤 거를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이 우선순위를 둬서 출제하고 계신지 기출 문제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죠.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냈겠죠. 처음부터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쭉 낼 것 같지 않습니까? 교재가 우리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예요. 교재가 있으면 우리가 시험을 출제한다라고 치면 예, 거기서 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먼저 출제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새로운 기출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부분, 영상정보관리사는 꼭 이거는 알아야 돼,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출이라든지 경향을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직 문제은행식으로 전환하기에는 이르다. 문제은행으로 전환하기 이릅니다.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필기 14회, 실기 14회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최대한 빨리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일주일은 뭘 보셔야 돼, 이제. 교재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죠. 교재에서 기출문제 이외에 혹은 기출문제로 나왔던 부분이나 기출문제 이외의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보시면 되죠. 통합교재를 보시면 되고요. 통합교재는 카페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 요 주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요 부분에서 본 거에서 부족한 부분들 또 보시면 되고, 이제 참고 자료, 협회에서 제공해주는 참고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필기하고 실기를 대비해서 22일 날 시험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충분히 뭐 합격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합격률 같은 거 보면은 60%, 50% 이상이거든요. 60%좀 넘어가니까 60% 가까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합격하실 수 있다. 예.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 특히 이제 국가 공인이 되면서 어떤 문제들이 주로 나와요? 음,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요? 쉽게 나올 것 같아요, 느낌상.
이렇게 막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조금씩 쉬워진다. 하지만 방심하기는 이르다. 왜냐하면 최소한 5년은 돼야지, 5년 이상은 돼야지, 기출문제가 중요한 거, 쉽게 얘기하면 이 영상정보관리사 시험 문제 출제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생각할 때, 아, 중요한 거는 다 나왔네. 이제 다 냈네. 새로운 문제는 다 냈네. 이 정도가 이제 5년 정도가 되는 거죠. 5년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내요? 기존에 냈던 문제들을 약간 변형해서 내기 시작하겠죠. 지금도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문제들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카페에서, 또는 제가 영상, 유튜브에서도, 영상들 많이 올려서 서비스 해드리니까, 그거 가지고 참고해서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최신 거를 보시는 게 좋아요. 오늘 한 거. 오늘 해드린 걸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특히 이제 필기 시험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기능이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잠깐만요. 그냥 필기 시험에서는, 우리가 이 화면이 확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막 보다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VMS 화면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VMS 화면이 나왔는데 그 화면이 너무 작게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미지 나오는 화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뭐 요런 거 클릭해봐요. 조그맣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스크롤 이렇게 하면 커지지 않습니까? 화면이. 그죠? 그럼 지금은 여기는 이거 지금 스캔 떠가지고 집어넣은 거라서 제대로 안 보이는데 시험 보실 때는 잘 보일 겁니다. 시험 보실 때는 잘 보일 거니까 이렇게 스크롤 눌러가지고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스크롤 키 눌러가지고 확대 축소하면서 보시면 돼요. 이것도 예, 지금 이렇게 밑에 것도 좀 이렇게 확대하시면 웬만큼 보이잖아요. 그죠? 웬만큼 보이시니까 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이제 영상 라이브 방송 이제 마칠 건데요. 자, 영상 요거 기출문제 받는 곳이요? 다운받는 곳? 아까 컴CPT에서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카페에 보면 필기 기출문제 요청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필기 기출문제 요청. 여기다가 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필기 시험만. 협회에서 공개한 필기 시험만 보내드리고, 실기 시험은 여기 죄송하지만 유료 회원이 되셔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 Q&A라든지 뭐 문자라든지 저한테 뭐 메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